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차트를 보는 남자 차보남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조용히 움직이면서도 확실하게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사면입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냥 공시 하나 나왔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사면이 최근 공시 속에서 숨겨져 있는 중요한 변화의 신호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공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사면은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다른 단계로 넘어가려고 한다는 강한 흔적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공시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사면이 하고 있는 이 사업 확장과 특히 이 전기차 모듈, 로봇 구동계, 방산, 항공, 모듈 같은 이는 미래 핵심 사업과 최근에 시장의 흐름과 딱 맞물려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최근 사면 주변에서도 감지되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요 공시 발표, 조직 개편, 해외 법인 강화, 그리고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업계 소문까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연일까요? 특히 오늘 분석할 공시는 왜 지금 나왔을까? 이걸 통해 사면이 뭘 준비하고 얻는 걸까?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까? 이 세 가지의 의문을 동시에 풀어줄 수 있는 힌트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힌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사면 주가가 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공시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핵심 문장, 그리고 이 공시의 배경이 된 사면의 사업구조의 변화, 시장이 아직 반영하지 못한 업사이드 포인트, 향후 주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이 네 가지를 차트와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아주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장기 투자자, 그리고 이 사면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런 분들께는 오늘 내용이 투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회사를 단순히 자동차 부품 업체로 보시면 안 되는데요. 사면은 정밀모터, 감속기, 제어기 하나를 모듈로 통합하는 기술, 즉 스마트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최근 이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한 산업들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로 전기차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박, 그리고 이 로봇, 자, 물류 로봇, 이제 뭐 드론, 방산, 뭐 전자광학 장비, 이 모든 산업이 정밀구동 모듈 없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글, 애플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전부 다 이게 필요하다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래 산업 성장 속도만큼 사면도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10대 팔리면 모듈도 10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동계, 파워트레인 용도로 모듈 자체가 거의 20개에서 4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로봇은 더 하는데요. 로봇 한 대에는 관절 모듈이 최소 6개, 많게는 12개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이 점점 커질수록 모듈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고, 그래서 이 모듈 기업은 부품 기업보다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이 바로 그 포지션에 있는 기업이죠. 현재 사면이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이 스마트 액추에이터 기술, 모터, 감속기, 제어기를 일체형으로 만드는 기술인데요. 일체형의 장점이 왜냐? 먼저 이 부품 수가 감소됩니다. 감소가 되면 원가가 절감이 되고 공간의 효율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고성능, 고정밀이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내구성은 당연히 향상이 되고 이 로봇과 전기차, 드론에 최적화가 된다는 거죠. 즉, 이 다른 회사들이 각 부품을 따로 만들려고 조립을 한다면 사면은 하나의 통합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조업과 로봇 업계에서 아주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고효율 파워트레인과 인휠 모터 기술입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업계에서 각광받는 기술이 바로 이 인휠인데요. 이건 바퀴 안에 모터를 넣고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사면은 이 기술을 관련해서 모듈을 꽤나 앞서서 개발해 놓았는데요. 경량화, 고효율, 적은 공간, 적은 진동, 비용 절감, 이것 때문에 미국의 특정 전기차 기업 T사죠. T사가 그리고 이 전기보트, 항공기 프로젝트와도 기술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면이 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고하중 자율주행 로봇 기술인데요. 바로 공장 로봇과 물류 로봇, 스마트 팩토리, 산업용 AGV, AMR 이런 분야에서 현재 연평균 20% 이상 폭발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로봇 기업은 고성능 관절 모듈을 좀 대량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사면의 기술이 매칭이 된다고 하는 수주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방산과 항공, 전자광학 이 추적 장비, 제어 기술이죠. 사면은 자동차, 로봇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방산 부분에서도 꽤 강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이제 항공 드론 추적 장치와 전자광학, 함정용 서버모터, 유도무기 제어부, 방산은 한 번 계약되면 무려 10년 동안 납품을 합니다. 이건 안정적인 이익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가장 큰 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 영상의 핵심이죠. 바로 이 사면의 최신 공시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께서 이 자사주 매입, 이 신규 설비, 법인 설립 이런 공시들을 그냥 스쳐나가기 좀 쉬운데 기업의 미래 전략은 대부분 이런 공시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사면의 공시가 의미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해외 법인을 강화시키며 이 글로벌 고객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미주 지역에서 움직임이 강해졌죠. 해외 대기업과 대형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려면 브릿지 역할을 하는 해외 법인이 필수입니다. 이 구조는 일반 부품이 아니라 이 전기차, 로봇 모듈의 대형 양산 프로젝트에 쓰이는 형태라는 거죠. 즉, 해외 법인 고객에 대해서 체제를 갖췄다. 대규모 공급 계약이 가능한 구조로 재편화됐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자사주 매입이 있겠죠. 경영진도, 자신감이 있었던 시점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이 기업의 주가가 싸다고 판단할 때 하는 행동이죠. 특히 이 기술기업이 대형 프로젝트 직전에 주가가 안정을 하는 선택이 좀 많아지는데 경영진도 이 자신감 신호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로봇과 전기차, 방산 이 세 개의 축을 실질적으로 분리한 듯한 조직의 변화가 보이는데요. 이건 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기업이 조직을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건 대부분 각 사업부가 따로 성장할 준비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로봇과 전기차 부분에서 집중하는 것이 바로 최근 시장으로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왜 미국 빅테크 수주설이 나오는가? 루머는 근거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면의 기술은 지금 미국 두 곳에 이제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정확히 맞물리는데요. 먼저 이 T사, 이 부분에 전기차, 로봇, 전기모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사는 상용 로봇과 전기차 파워트레인, 전기보트 등 구들 모듈을 대량으로 필요한 사업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사면은 여기서 인휠이나 파워트레인, 로봇이나 고성능 액추에이터 이게 지금 현재 이 T사와 거의 기술이 80% 매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후보군에 사면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F사. 자, F사는 로봇 관절 모듈을 이 아시아 업계에서 공급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사면은 해당 기술을 이미 상용화인 상태입니다. 고하중 로봇과 이 산업용 AMR 그리고 다관절 관절 모듈 이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기술이 연결이 무려 75%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증권사들 사이에서 조용히 오가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종목을 놓치면은 13월에 월급을 놓쳤다고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타이밍인데요. 자,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 종목은 이제 시장에 크게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아서 흔히 이 시크릿 종목이라고 불린다는 점입니다. 이 종목이 왜 갑자기 주목을 받냐 하면 내년부터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습니다. 자, 정부 예산이 무려 이 728조로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AI와 이 데이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투자 확대가 이 기업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바로 이 금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금리월 경기 회복과 함께 수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한 번 더 재평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총은 시장에 아직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구간에 머물러 있고 증권사들이 제시한 적정가 또는 현재 주가의 꽤 대비 높은 편입니다. 이미 수급의 변화도 생겼고 최근 이 기관과 연기금, 해외 사모펀드까지 조용히 매집의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보기 좀 어려운 패턴이며, 자, 해외 월가 리포트에서는 충분히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현재 이 AI와 이 데이터, 이 반도체 부분이 필수적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 기업을 인수까지 시도했던 기업으로 글로벌에서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까지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회사를 AI의 핵심의 열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직도 재평가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 뉴스도 좀 크게 나오지 않아서 시장에 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조용한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일수록 첫 상승의 파동력은 폭발력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10% 정도 움직여져 있기는 하는데 아직도 초입 구간이라는 점, 제가 영상에서 이 종목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수급이 쏠리거나 변동성 때문에 이 본래의 흐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번호 010-4825-0472로 숫자 0번 또는 차보남이라고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9월달부터 로보티즈 추천드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무려 9월 17일 추천 이후부터 주가는 충분히 200% 이상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 결과 꾸준하게 인증을 해주셨던 구독자분들께서 충분하게 자료 또한 올려주셨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010-4825-0472로 숫자 0 하나만 보내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정보 소통방에 그대로 입장해드리고요. 이번 이 시크릿 종목, 지금 아직 10% 상승했던 구간이지만 충분히 이 로보티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죠. 제가 월별로 항상 주도 섹터 근황들 올려드리면서 흐름 다 읽었던 거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입이나 비용 요구 따로 받는 것도 없고, 자,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채널 꾸준히 봐주시면서 정보방에서 좋아요와 댓글 소통해주시면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 종목을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전인 상태고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참여는 선택이지만 이번 기회가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순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죠. 위 번호로 문자 숫자 0번 또는 차보남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께 그대로 정보소통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기술적 분석지표나 예측보고서, 월가 리포트 또한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은 위에 상단에 돋보기로 종목명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면은 빠르게 상승했던 만큼 기술적 조정이 충분히 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울기 자체가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의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자, 포인트는 단 하나, 이 큰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중기 상승의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면의 이 최근 공시는 이 회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강력한 신호다. 기술력, 로봇, 전기차, 트렌드, 모든 글로벌 확장의 흐름이 모두 연결이 되고 있고, 즉 사면은 단순한 이벤트성 종목이 아니라 미래 산업에 기반한 실질적인 기업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함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를 보는 남자 차보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